자, 오늘 읽어볼 괴담은 60년대 사라진 마을 괴담입니다. 요 괴담도 꽤 유명하거든요. 옛날에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년대 사라진 마을 괴담. 1960년대 초 한국 전쟁이 끝난 지 약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강원도의 한 산골 마을에서 벌어진 일이야. 이 이야기를 할아버지한테 전해들은 글쓴이는 강원도 양구와 인제 사이의 어느 지역이 아닐까 하고 추정하던데, 청년 시절 그 이야기를 겪었던 할아버지의 트라우마가 어마어마한지 일체에 함구하셨대. 그나마 그것도 돌아가신 할머니가 실수로 하신 말 때문에 대략 추정하는 것 뿐이고, 원래 고향이 강원도 창두군이었던 할아버지는 6.25 전쟁 때 남하하셨어. 수복 후 38선, 그때 당시 38선이 그어지고 결국 창두군은 그 위쪽 북한 땅으로 편성이 되었지. 희한하게 같이 남아있던 동네 주민들이 많아서 상황을 보려고 다같이 경기도 쪽으로 올라갔다가 유엔과 미국의 결정에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는 걸 보고 어마어마한 시리에 빠지셨나봐. 이리저리 알아보다 창두군이 가까운 휴전선에 아주 가까운 지역을 찾았는데, 그곳이 처음에 언급한 양구와 인제 사이였어. 좁은 땅이지만 산 아래에 있는 땅 같지 않게 굉장히 비옥하고 각종 농사도 잘 되었어. 처음 갔을 때 같이 남아한 고향 사람들이 30명이 좀 넘었는데, 중간에 외부 사람들도 꽤 유입되고 나중에는 작은 마을을 형성할 정도로 규모도 커지고 모두 힘을 모아 열심히 자리를 잡아서 서서히 자리가 잡혀갔지. 산지 12년이 조금 넘었을까? 어느 날 아침 허름한 복장에 웬 중 하나가 마을로 들어왔어. 여기저기 다니며 시주를 부탁했는데, 한창 마을이 자리 잡혀 갈 때니 인심이 좋아서 여기저기 돈이며 먹을 거며 스님의 행랑에 가득 챙겨드렸대. 중이 아주 고마워하며 시주를 다 받은 후 마을 중앙에 갑자기 걸터 앉더니 깊은 명상, 생각에 잠기더래. 오전 내내 그러고 있더니 갑자기 일어나서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마을 이장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이장님 잠시 나오시라고 기니 드릴 말이 있다고 고함을 지르는 거야. 벼락 같은 울림에 깜짝 놀란 이장이 급하게 문을 열고 나와서 연유를 물었더니 중이 이장과 집 안으로 들어가서 1시간가량 이야기하더니 이장이 굉장히 침통한 얼굴로 나와서 마을의 나이가 40 이상 되는 남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 뭔가 큰일이 있나 보네요. 그죠? 중의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당신네들 고향이 이곳이 아니라는 걸 안다. 이 땅은 700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았던 곳이다. 원래 우거진 숲이었는데 어떤 영적인 인과에 의해서 지금과 같이 사람이 살 수 있게 보이는 비옥한 땅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이곳의 주인은 악귀들이다. 보통 원귀나 악령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이며 그들은 지옥의 야차나 나찰 같은 무서운 요괴다. 자신들의 땅에 인간이 와서 털을 잡고 사물을 마음대로 바꾸고 땅을 뒤집으니 어찌 분노가 일지 않겠는가? 이들이 지금 금제에 걸려있어 활동을 못하는 것뿐이지 곧 풀리게 된다. 3주 안에 준비를 마치고 달포가 되기 전에 마을을 떠나야 한다. 달포가 되기 전에 마을을 떠나지 않으면 마을은 피칠갑이 되어서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리라. 달포가 무엇일까요? 제가 한번 알아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포 뜻. 달포는 한 달 정도를 이야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 안에 마을을 떠나지 않으면 아무도 못 살아난다는 이야기죠. 항상 휴전선 이북의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던 이들이기에 그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지. 말을 마치고 중은 합장을 하고 한다는 말이 내가 청기누설을 한 거라고. 전쟁 이후 시주를 다니는데 이렇게 부처님을 위해 자비와 정성의 마음으로 보시한 마을은 이곳뿐이었다고. 목에 걸고 있는 큰 염주와 흰색 한지에 기이한 문양이 그려진 종이 몇 개를 주며 이곳은 달포 안의 요사스러운 기운에 의해 사람이 죽어나가는 걸 최대한 방지하는 곳이니 잘 간직하고 달포가 지난 후에는 한 달이 지난 후에는 그것으로도 죽음을 면하기 어려울 테니 어서 준비해야 한다 라고 말한 겁니다. 말을 마치고
중이 쓸쓸히 뒤돌아 떠나기 시작하고 자리에서 이야기를 전해들은 마을 어른들은 넋이 나가서 중의 뒤통수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장이 달려나가 중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엎어지며 울고불고 사정을 했다는 거야. 우리는 말씀하셨다시피 고향을 등지고 남하해 그나마 가까운 철책선 인근에 자리를 잡았다고. 우리는 남쪽에 연고도 없고 겨우 자리를 잡았는데 어디로 가냐고. 그게 말이 되냐며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대. 60이 넘은 이장 영감이 통곡하는 걸 보고 중이 굉장히 난감한 표정으로 억지로 떼놓지도 못하고 떼놓지도 가지도 못하고 갈팡질팡하는데 눈치를 챈 나머지 어른들도 몰려와 모두 무릎을 꿇고 사정을 했어. 그쵸? 난감한 표정이라는 거는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가 있다는 거겠죠. 이런 일을 미리 알고 목숨을 구할 방도까지 말씀해 주시는 도령 높은 스님이라면 그 악귀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여기 살 수 있게 해주는 방도도 아시지 않겠냐고. 제발 부탁이니 가르쳐달라고. 마을의 재산을 모두 털어서라도 부처님께 시주하고 차후에 마을 뒷산 중덕에 절을 세워 대대손손 부처님을 모시는 마을이 되겠다고 악을 쓰며 모두 고개를 숙여 흐느끼니 중이 눈을 감고 입술을 깨물고 한참 동안 고민하더니 어차피 4명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청기를 이미 한 번 누설했는데 2번을 못하겠소. 청기를 누설하고 100여 명의 사람을 구한다고 내 큰 죄가 씻겨질지 알 수 없지만 점점. 중의 방도는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희한한 것이었어. 달포가 되어서 금제가 풀리고 기묘한 붉은 달이 떠서 마을을 감싸면 죽음의 잔치가 시작된다. 내가 그날을 알려줄 테니 당일날 마을에 10살을 제외한 그 미체 아이들을 마을 입구 당산나무 앞에 둥글게 원을 만들어 앉게 한다. 그 시간은 축시, 새벽 1시 반. 축시가 시작되는 때 앉은 채로 손을 마주 잡고 첫 닭이 여러 번 울고 동이 트는 묘시 새벽 5시가 되면 요괴들이 하늘의 명을 받아 땅속에 700년간 봉인될 것이니 그 후에는 당신들 말처럼 청기에 의해 인간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바뀌게 되니 먼 훗날 요괴가 봉인에 풀리더라도 해하지 못하고 지옥으로 사라질 것이다. 단 그 의식을 하는 동안 절대로 아이들은 감은 눈을 떠서도 서로 잡은 손을 놓아서도 안 된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처음 말한 대로 마을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리라. 벌써 불안하죠. 이장이 뭐라 대답을 하려는데 중이 느닷없이 품속에서 작은 단도를 꺼내어 자신의 약지를 깊이 벤 후 뿜어져 나오는 피를 당산나무에 뿌리고 그대로 자른 부분을 당산나무에 갖다 대고 계속 피를 나무에 스며들게 했다는 거야. 쉴 새 없이 알아듣지 못할 주문 같은 걸 읊조리며 몸을 파르르 떨더래. 기겁한 마을 사람들은 말리지도 못하고 질린 표정으로 말없이 지켜보는데 이윽고 행동을 마친 중이 난 이제 떠나니 꼭 내 말대로 하시오 라고 힘없이 중얼거리고 법복을 칼로 찢어 대충 손가락을 동여매고 터벅터벅 마을 밖으로 나갔어. 마을 사람들은 그날로 스님에게 받은 그 종이 몇 장과 염주를 청년들 중 가장 힘이 셌던 글쓴이 할아버지 집에 우선 보관을 했고 그날부터 마을 이장을 비롯한 중한테 같이 이야기를 들었던 어른들이 마을의 10살 미만의 아이들을 불러 모아 다그치고 때리기도 하며 굉장히 엄하게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대. 그래야겠죠. 안 그러면 다 죽으니까. 근데 애들이 이걸 이해를 할까요? 10살 이하라면 부모가 아무리 통제해도 제멋대로인 아이들인데 동네 어른들의 무서운 호통과 매질, 마을의 급박한 분위기 때문이었는지 의외로 금방 그 의식을 하는 것에 익숙해졌대. 축시부터 묘시까지 아이들을 둥글게 앉히고 손잡고 눈을 감게 해서 앞에서 꽹과리를 치고 동물 울음소리를 내면서 어떤 경우라도 너희들은 소리를 내거나 감은 눈을 떠서는 안 된다고 혹독하게 연습을 시킨 결과 그 난리에도 애들이
시간 동안 해낸 거야. 그 청년, 그러니까 글쓴이 조부, 그 청년은 그 꼴을 보면서 그냥 마을을 떠나면 되지 않나, 아이들한테 저런 몹쓸짓까지 시켜야 하나 하고 고민을 많이 했대. 너무 무섭기도 하고. 달포가 다가오는데 마을의 소나 닭, 개가 갑자기 죽어나가고 여름이라 들끓던 파리, 모기와 극성이던 쥐까지 자취를 감추는 등 이상한 일이 일어났대. 무슨 지진인가? 지진 일어나는 것처럼 이제 동물들이 먼저 알아채고 도망을 갔네요. 피가 스며든 당산나무를 유심히 지켜보던 남자가 갑자기 개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곳에서 큰 무당까지 불러왔는데, 무당이 당산나무와 마을을 밖에서 훑어보더니 이건 내가 모시는 신이 감당할 일이 아니다. 어떻게 지옥 위에 마을이 생겼는가 란 알 수 없는 말만 하고 입구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대로 주랭랑을 치는 일까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 이식을 치르는 날이 되고 일찌감치 동네 애들은 이장집에 모여있다가 축시가 임박하자 그 당산나무에 모두 모여 손잡고 앉고 이장이 엄하게 단속한 후 어른들은 각자의 집으로 들어가 문을 꼭꼭 걸어 잠갔대. 마을의 닭이 모조리 죽어버려서 악귀를 쫓는다는 흰 개 몇 마리와 닭을 미리 준비해서 이장의 집안에 묶어 놓았고, 청년, 그러니까 할아버지, 글쓴이 할아버지, 청년은 너무 무섭고 소름이 돋았는데 이상하게 의식이고 뭐고 여기 계속 있다가는 절대로 살아남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었대. 그래서 그 중에게 받은 염주와 종이를 품에 가지고 마을 뒤 산으로 해서 혼자 몰래 빠져나갔다는 거야. 에? 완전 나쁜 사람 아니야 이거? 뭐 이해는 가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마을을 벗어날 때 이장 집에 묶여있던 개가 끈이 풀려서 자신을 쫓아나왔는데 이상하게 벽이라도 젖은 것처럼 마을 경계선상에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서 엎어지고 낑낑대며 울부짖는 걸 눈앞에서 목격하고 더욱 확신을 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 산을 넘는데 갑자기 마을 쪽에서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짐승들의 울부짖음과 고함소리, 무슨 웃음소리와 뭐가 계속 부서지고 내려앉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지. 그러다 너무 공포에 질린 나머지 그 자리에 쓰러져 기절을 해버렸는데 눈을 뜨니 그 다음날 낮인 것 같은데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어. 청년은 울부짖으며 도망가다가 너무 양심에 찔려서 길을 크게 돌아 다시 마을 입구를 먼발치에서 볼 수 있는 곳까지 죽을 힘을 다해 가서 마을을 봤는데 그 중이 위식을 한 당산나무가 세로로 쪼개져 벼락을 맞은 듯 시커멓게 타버리고 무슨 살점 같은 것들과 피가 당산나무 근처로 비를 타고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형성되어 있었대. 마을의 집들은 모조리 폭삭 내려앉아 있어서 멀리서도 참혹한 풍경이 보였고 그 자리에 앉아 대성통곡하는 와중에 마을에서 이상한 느낌과 기운이 흘러나와 정신을 차리고 겨우 도망쳤어. 그 후 글쓴이 할아버지는 제주도로 내려가셔서 평생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사셨는데 그걸 자식들한테도 말하지 않고 할머니한테만 이야기했어. 그죠? 이 얘기를 어떻게 해? 이 할아버지가 다른 마을 사람들 다 죽게 만든 거 아닙니까? 아무튼 그걸 할머니가 죽기 전에 그걸 가족들에게 털어놓고 돌아가셨기에 글쓴이도 알게 된 거고 자식들은 당연히 무슨 말이냐며 아무도 믿지 않았는데 큰 고모가 어릴 적 할아버지가 물건을 보관해두는 창고에서 노랗게 변한 이상한 문양이 적힌 종이 몇 개를 본 적이 있다고 해서 친척과 글쓴이 가족 사이에 큰 논란이 되기도 했고 할아버지가 몇 년 전 돌아가시고 너무 기억에 남아 이 이야기를 써봅니다. 이 이야기는 2000년에 대한민국 근현대사 연구 및 사건, 사고, 사진 수집을 하고 제보도 받는 그런 인터넷 사이트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한 회원이 자신의 할아버지 이야기라며 소개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오호.
여기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과 직접 만나서 할아버지의 유품인 아주 오래되고 이상하게 생긴 염주와 빛바랜 한지, 종이에 뭐라 써져 있는 부적 같은 것도 몇 개를 직접 봤다고 합니다. 와, 이거 뭐야? 역사, 민속학, 한학의 조예가 있었던 운영자가 아는 골동품 수집가에게 보여주고 그 운영자가 그걸 자기한테 넘기라고 강요를 했나봐요, 회원한테. 회원은 완강히 거절. 그 후 분란이 일어나 회원 탈퇴. 사이트는 2001년경 폐쇄. 이런 썰이 있는데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이 마을에 대해서 또 자기의 썰을 풀어놓기 시작을 해요. 이게 진짜 신기한 느낌이에요. 다른 사람 썰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또 여기까지가 인터넷상에 사라진 마을에 대한 괴담임. 그럼 이쯤에서 내 경험담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함. 나는 95년 10월에 춘천에 입소했고 다들 가기 싫어하는 7사단에 배속됨. 8년대 2대대였음. 중대랑 소대까지 적으려고 했는데 일단 참겠음. 이등병을 철책에서 보내고 폐바로 빠지고 2개월 뒤 일병을 달게 됨. 폐바가 뭘까요? 아무튼 그 당시 대대 수색 지역이 있었는데 특이하게 땅개가, 그러니까 육군이 상륙정을 타고 강을 수색하는 임무였음. 당시 사단 수색대 가기 전 다리 옆 연대 포병대 앞에서 상륙정을 타고 북한강을 가로질러 평화의 댐까지 수색 후 되돌아오면 포병대 뒤편 야산에 가매복을 하고 있다가 어디 1시간 후 강변에 있는 진매복지로 이동하고 다음날 BMMT 1시간 전 철수하는 임무였음. 아무튼 육군이 상륙정을 타고 강을 수색하는 임무라는 게 되게 특이하네요. 이게 웃긴 게 그 주변에 사단 수색대도 있고 포병 연대도 있는데 거리상으로 6km 가까이 있는 우리 대대가 수색 매복을 한다는 거였고 우리 대대가 빠지고 새로 생긴 수색 작전이라 했음. 즉 이전에 이런 수색을 해본 적이 없었고 우리가 대대에서도 우리 중대 그리고 우리 소대가 처음 투입되는 거였음. 인원은 소대장과 무전병, 화기분대 1개 팀 그리고 우리 분대원을 2개 팀으로 나눈 총 3개 팀 운용이었음. 일단 배 타고 물놀이는 좋았음. 평화의 댐에 잠시 정박 후 주변 수색. 놀러 오신 아주머니들이 초코바와 초코빵을 하나씩 주셔서 기분 좋게 수색 시작. 그냥 물놀이였음. 배를 타고 다시 북한강을 거슬러 올라왔고 배에서 내리고 가매복지 투입. 물론 알겠지만 처음인지라 해 지기 전까지 야산만 가지고 비트, 홀을 파기 시작함. 사람 하나 들어갈 구멍을 파는 겁니다. 겁나 돌 많은 지역이라 거의 실신 직전까지 파고 또 파고 있었음. 잠시 휴식 시간. 산 위고 절벽 바로 앞이었는데 휴식 시간에 큰 소나무 앞에서 담배 한 대 피며 진 매복지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냥 길에서는 보이지 않는 마을 같은 게 보이는 거임. 소대장님, 저기 마을 같은 게 보이는데요. 그러네. 숲으로 둘러쳐져 있어. 밖에서는 안 보였나 보다. 근데 지도에는 마을 표시가 없는데 아마 버려진 마을인 것 같다. 그 마을 앞으로 보이는 소나무 숲 지난 강변이 우리 진매복지의 자리다. 기억해둬라. 산 위에서 바라본 마을은 왠지 모르게 겁나 무서웠음. 그 당시 군기 바짝 든 일병 시절이라 밤에 산속에 홀로 있어도 무섭고 그런 거 없었는데 이상하리만큼 마을 중앙 당산나무가 으스스해 보이긴 했음. 해가지고 1시간쯤 지나 진매복지로 이동. 강변이었는데 매우 넓은 모래 지역이었음. 당연히 비트는 3개를 껌 씹듯 간단히 구축하고 위는 판초오이로 위장하고 호간 신호 전달을 위해 중간 소대장 홀을 기준으로 양측 막내들 손목에 줄을 묶어 놓음.
이건 이상징후 발생 시 기도 빈익을 유지하며 호간 신호를 보내는 거였는데 진짜 중대한 일 아니면 절대 끈을 잡아당기면 안 됨. 아이고, 야, 막내들이 너무 힘들었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새벽 2시쯤 넘었을까? 슬슬 강의 한기가 전투복 하의를 뚫고 들어오고 숲 뒤에서 들려오는 올빼미 소리만 정적을 깨우고 있었음. 우리 호에는 중앙, 나, 유탄수, 내 옆에는 막내 소총수, 그리고 반대편엔 투입 후 1시간 만에 골아떨어진 분대장 3명이었음. 막내랑 나는 소곤소곤 사회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그때 갑자기 막내 손목이 확 당겨지는 거예요. 뭐지? 적출연인가? 놀란 나와 막내는 소총을 집어들고 분대장을 깨움. 분대장님, 막내 끈 당겨졌는데요? 뭐? 아, 씨발, 제대 며칠 남았다고 님이. 소대장호 자세히 봐봐. 누가 나와 있냐? 아무도 안 보입니다. 85K 줘봐. 85K 이제 무전기. 소대장호에 연락하려고 무전기를 켰는데 먹통이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상황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놀란 눈으로 계속 소대장호를 응시하고 있었는데 불쑥 소대장이 호 밖으로 머리를 내민다. 그리고 우리랑 눈이 마주치자 이리 오라며 손짓을 했다. 아, 내가 이장이면 다수의 목숨을 잃을 리스크보다 그냥 다른 터전으로 가겠다. 아, 헐 10분 전 영상을 보면서 채팅 치고 있었네요. 크크. 그러네요. 오래 생각하신 줄. 계속 읽어볼게요. 소대장이 호 밖으로 머리를 내밀었고 우리랑 눈이 마주치자 이리 오라며 손짓을 했다. 야, 너 저기 갔다 와봐라. 예. 아이, 속마음. 아이 18, 님이 무전도 안 되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내복 상황이었고 긴급 호출 중률도 땡겨진 상태에서 뻥 뚫린 강변에서 걸어서 가는 건 자살하려 용 쓰는 거나 마찬가지였기에 포복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숨을 헐떡이며 소대장호에 도착했는데 요상한 광경이 펼쳐진다. 무전병 놈은 P77을 가지고 계속 무전 연결하려 용을 쓰고 있었고 뭐에 놀란 듯 64수와 부사수는 머리를 두 손으로 움켜쥐고 웅크리고 있고 소대장은 무엇에 놀란지 몰라도 정말 하얗게 질린 얼굴이었다. 소장님, 뭔 일입니까? 아니 저게 그게 강변 앞에 웬 여자가 나타나서. 소대장 말은 이러했다. 처음에 무전병이 오줌이 마려워 참고 참다가 싸기 직전이 되어서야 소대장 몰래 밖으로 나온 모양이다. 물론 나머지 3명은 자고 있었다 했다. 이 새끼 시원하게 매복호 뒤편 소나무 숲에서 볼일을 보고 호에 돌아가려 하는데 물 위에 하얀 물체가 떠있더란다. 뭐지? 하고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강 위에 떠있다란다. 겁나게 놀란 무전병은 전속력으로 호로 뛰어들었고 에? 그때 자고 있던 3명도 같이 깬 것이다. 뭐냐? 뭔 일이야? 수정님, 밖에. 갑자기 호로 뛰어든 무전병이 이상했는지 소대장도 머리를 내밀고 강 쪽을 바라봤고 그대로 얼어버리고 만다. 64수와 부사수도 머리를 내밀어 그 여자를 봤다. 물에 떠있듯 서있는 그녀가 3명이서 그녀를 바라보자 마치 얼음에 미끄러지듯 물 위를 가로질러 그들 앞으로 다가왔다. 그렇게 3명은 비명도 못 지르고 그 광경을 목격했고 여자는 소대장호 위를 지나 그들 사이를 스치듯 지나갔으며 소나무 숲으로 사라졌다 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나는 졸라게 빡쳐서 무전 연결 중이던 무전병의 대갈통을 나도 모르게 후려 갈겼다. 야, 이 씨발 새끼, 이상한 거 보고 지랄 발광을 하네. 사실 무전병을 때린 거지만 실은 호에 있던 소대장 포함 나머지 3명에게도 한 말이나 다름없었다.
그저 아무래도 허황된 소리니까 못 믿을 만하죠. 나는 그때까지 내가 직접 눈으로 본 거 아니면 안 믿는 주의였고, 사람이 물 위에 떠있다 스치듯 사람 사이를 지나갔다는 것도 믿기 어려웠다. 사실 페바 빠지고, 페바가 뭐야? 페바 뜻이 뭐냐면요, 페바는 이제 맨 앞 GOP 느낌인 건가? 아, 페바는 거의 그 최전선 쪽, 북한이랑 가까운 쪽이라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아닌가?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 빠지고 병장들이 대거 전역을 한 탓에 나는 일병이었지만 거의 중간 보스급이었고, 새로운 신입 소대장도 3사 출신 지원병과라서 거의 모든 소대원들이 무시하는 분위기였기에 이 새끼들 투입 전 술 처먹고 헛거푼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 소대장은 이제 군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무시를 받곤 합니다. 예. 병장이 더 오래 군 생활했으니까. 아무튼 소대장님, 일단 무슨 일 있으면 다시 부르십시오. 저 돌아갑니다. 그래. 졸라 투덜대면서 우리 호로 돌아왔다. 나 씹새끼들 별것도 아닌 걸로 사람 긴장하게 만들고. 쌍. 분대장, 뭔 일이냐? 나는 분대장에게 소대장호에서 들은 이야기를 해주었고, 분대장도 나와 같은 생각이었다. 나 군 생활 오래 하다 보니 별 미친 쩝쩝쩝. 본의 아니게 새벽녘 논란 탓인지 아니면 긴장이 풀린 탓인지 소변이 마려웠고, 그렇게 분대장과 나 그리고 신병은 소나무 숲 쪽으로 소변을 보러 간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나란히 3명이서 소변을 보는데 갑자기 눈앞에 하얀 물체가 나타났다. 어라? 아까 소대장호에서 봤다던 그 여자가 틀림없었다. 그러나 아까 들었던 것과 다른 점은 그 여자의 품에 어린아이 포대기 같은 게 들려 있었던 거다. 30년 가까이 되었지만 난 아직도 그때 그 소리를 생생하게 기억한다. 그 이문의 여자가 우리를 스쳐 지나가며 들리던 아기 울음소리, 그리고 그녀의 낮은 울음소리. 머리끝에서 시작해 발가락 끝까지 전기가 흐르는 듯 온몸이 떨렸고, 3명은 그냥 우두커니 서서 악 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그녀가 지나가는 걸 지켜봤다. 그녀가 서서히 강 쪽으로 갔고, 강 중앙에 위치했을 때 한 팔을 들어 우리 쪽으로 오라는데 손짓을 했다. 내 기억은 여기까지다. 눈 떠보니 다음날 해뜰녘이었고, 분대장이 계속 내가 쓰고 있는 하이바를 대검으로 때리고 있었다. 일나라 인자 가야지. 에고 님이 말년에 이게 무슨. 신병의 말로는 내가 정신을 잃고 쓰러진 후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강으로 뛰어들었다 했다. 울부짖으면서 뭐라 하는데 꼭 처자식 잃은 남편처럼 보였다고 한다. 강 위의 여자는 사라진 뒤였고, 소대장호 4명, 부분대장호 4명, 그리고 같은 호에 있던 2명이 간신히 나를 붙잡고 물 밖으로 끄집어냈고, 그렇게 해 뜰 때까지 혼절에 있었던 거다. 매복 임무가 끝나고 원래는 본대에 복귀를 해야 하지만 어제 밤의 일과 산 위에서 본 뒤편의 마을이 너무나 마음에 쓰여 우리는 소나무 숲을 지나 버려진 마을을 수색했고, 정말 눈으로 보지 않았으면 믿지 못했을 광경을 목격한다. 집들은 거의 초가였는데 무슨 폭격을 맞은 듯 지붕들이 무너져 있었고, 마당이며 집안은 풀들이 무성하고 담벼락은 다 허물어져 있고, 무엇보다 마을 중앙에 있는 당산나무에는 금방 뿌렸다 해도 믿을 만큼 선명한 핏자국들이 선명했다. 우리는 그때 아마도 사변 중에 폭격을 당한 마을이구나 생각을 했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던 모든 것, 건빵, 초코빵 등을 당산나무 앞에 놓으며 좋은 곳으로 가시라 기도했다. 약간 아까 썰이랑 되게 비슷하죠? 요 마을이.
복귀 시간 지연과 작전 시간 내 무전이 안 됐던 점 때문에 소대장은 한 징계를 먹었고 우리도 대대 군기 교육대로 마무리가 되는 듯 했다. 아마도 소대장은 대대장에게 이 얼토당토한 이야기를 했을 테고 이 새끼들 단체로 술 처먹고 헛짓을 했나 생각한 대대장은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지으려 했던 것 같다. 다만 그 후 진매복지 뒤에 마을이 있다는 점과 강변가가 사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진매복지는 폐쇄하고 가매복지만 운용했지만 이상한 일은 이게 끝이 아니었다. 그렇게 한 달여 후 이소대에 신임 쏘가리가 왔고 신임 소대장이 왔고 그렇게 또 한 달여 후 매복지에서 신임 소대장은 굴러가는 하이바를 주우려다 굴러가는 헬멧을 주우려다 절벽 아래 강으로 빠져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한다. 이건 당시 같이 있던 이소대원들의 말을 들은 것이다. 그리고 그 시신을 수습한 곳은 포병대 아래 다리 지난 모래밭, 즉 우리가 처음 진매복지 구축을 했던 그 자리, 그 여자가 서 있던 그 물 아래에서 발견이 되었다. 우리는 그때 우리가 당산나무에 두고 온 재물이 너무 약해서 부정탔나 보다 하고 생각이 끝났지만 최근 인터넷에 올라온 저 글을 읽고는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아마 그 당시 수색한 그 마을이 저 글 속의 그 마을이 아니었을까? 믿지 못하는 많은 분들께 사진 투척, 사진이 있습니다. 본인이신가 봐요. 여기 완전 저수지네. 여러 데는 들어가면 진짜 죽는 거 알죠? 뭐 바닷물도 아니고 바로 깊어져가지고 위험하다고 합니다. 이런 데 들어가면 안 된대요. 아무튼 이 썰은 여기까지고요. 이야기 해석 및 추측이 있습니다. 저거 며칠 전에 봐서 한번 검색해보니 다양한 추측이 있던데 알고 보니 저 이야기는 한국 전쟁 때 이야기고 유엔군이 마을 폭격한 거다. 악귀는 사실 유엔군 폭격기다 라는 주장도 있고 중이 사실 악귀다 라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제주 4.3 사건을 모티브로 한 이야기다 라는 설도 있고 뭐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네요. 그죠? 약간 중이 사실 악귀다. 이건 되게 아날로그 호러 같다. 아날로그 호러. 그 줄거리 같아요. 첫 번째 사건 추측설이 더 흥미로웠음. 당시는 전쟁 중이었고 전쟁터를 돌아다니던 중이 폭격 경고하려고 마을에 찾아온 거라는 거지. 마을을 버리고 도망가야 한다고. 당시 저런 마을은 범죄자들이 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주류였고 막 마을을 부흥시키고 자리 잡아가는 와중에 그런 소리가 귀에 들어올 리 없었지. 이어지는 시비 끝에 마을에서 가장 힘센 글쓴이 할아버지가 당산나무 아래서 중을 때려 죽인 거임. 죽일 때 튄 피가 나무를 적실 정도로. 죽은 중의 물건 등은 이 할아버지가 보관을 했고 찝찝했던 마을 사람들은 아이들을 이용해 죄를 씻어내려는 굿을 하려 했는데 폭격당해서 전멸당함. 할아버지는 살인을 저지른 죄책감에 평생 그 물건을 숨기고 제주도 내려가서 숨죽이고 산 거라고. 요런 그 해석도 뭐 가능은 하겠네요. 왜냐면 할아버지 말밖에 믿을 게 없으니까 할아버지가 이 얘기를 하고는 싶은데 내가 중을 때려 죽였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 말한 것 같다라는 추측이네요. 이거는 재밌는 추측이다.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재밌지 않나요? 60년대 사라진 마을 괴담이었고요. 여름 마을 괴담 재밌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고 어떤 중이 와가지고 뭘 해야 된다고 알려줘가지고 하는데 뭔가가 꼬여가지고 실패하고 벌을 받고 그게 이제 어떻게 막 전해지고 뭐 이런 괴담의 플롯 이런 괴담 볼 때마다 재밌습니다. 아무튼 재밌게 봤습니다. 60년대 사라진 마을 괴담이었습니다. 이 괴담은 이제 전에 어떤 분께서 이거 한번 읽어달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읽은 거고요.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뭐 댓글이나 영상 아무데나 댓글이나 뭐 이런 걸로 어떤 괴담 읽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고 괜찮으면 읽어드릴 수 있으니까 나중에 그 추천 많이 해주세요. 예. 재밌었습니다.